국가 무형문화유산 진권사 국행수륙제의 회양식이 봉행된 가운데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대종사는 진권사 국행수륙제를 호국불교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과 윤봉길 의사의 시계 모형이 진권사에 전달돼 광복 80주년에 열린 수륙제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했습니다.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가 아미타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해했습니다. 대웅전 삼존부를 조성한 이후 20년 만의 개근불사로 1차 회양입니다. 부산 해운정사에서 열린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을 기원하는 대법회에서 전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가 국태민안과 남북통일을 발언했습니다. 천연고찰 남양주 봉선사가 조금은 특별한 선명상 축제를 열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다양한 명상체험으로 모든 생명과의 공존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서울 금천구 호합사가 중창불사로 조성한 극락전을 낙성하고 한글로 된 현판을 달았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서울 서남부를 대표하는 도량으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고 축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627년의 역사를 지닌 국가 무형문화유산 진권사 국행수륙제의 회양식이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대종사는 민족문화를 개성하는 것이 이 시대의 호국이라며 진권사 국행수륙제를 호국불교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이 조부와 윤봉길 의사의 회중식의 모형을 증정해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수륙제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불보살들의 명호가 새겨진 번을 앞세우고 영가를 맞이하기 위해 일주문으로 나아갑니다. 먼 길을 온 영가를 대접하고 그 고단함을 씻어주며 신중님들을 청해 삿된 기운을 몰아낸 후 괴보리움과 영산작법이 이어졌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는 627년의 전통을 계승한 이러한 진권사 국행 수륙제를 이 시대 호국불교라고 칭했습니다. 국행 수륙대제는 이 시대에 대표하는 호국불교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 문화를 개성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이 시대의 호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앞서 18,000여 명의 독립유공자 등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모든 영가들의 위패가 봉안됐습니다. 조선의 국행 수륙제를 되살린 진간사는 이제 백초을 스님의 태극기로 근현대사의 아픔을 희망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진권사는 근현대사의 아픔과 희망을 함께 간직한 성지입니다. 경내에서 발견된 진권사 태극기는 독립의 염원과 민족의 숨결을 증언하는 성스러운 기치입니다. 그 외침이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거기가 무너졌던 시절에 진짜로 지키고 싶었던 건 이 나라의 평화였습니다. 지난 49일간 광복 80년 온 세상을 비추는 감사의 기도가 회양된 자리에서는 김구 선생과 윤봉길 의사의 복제 시계가 빛났습니다. 의거를 앞둔 청년 윤봉길과 김구 선생은 시계를 교환한 후 헤어졌지만 광복회의 증정으로 이제 시계만이라도 진간사에서 늘 함께할 겁니다. 계속 천도제를 지내고 명복을 빌어서 김구 선생님께서 해방이 되고 진권사를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셔서 그렇게 그 당시 주지 스님께 감사의 인사도 전하고 그러셨다 해서 제가 오늘 부회장님이 오셔서 더 가슴이 뭉클하고 반가웠습니다.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초침까지 나침판까지 그래서 그거를 복사해 떠놓은 거가 몇 개가 있는데
오늘 진관사의 건국 80주년 기념을 행사하는 입장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해 수륙제 기간 모은 77곡의 쌀 2,000kg과 기금 3천만 원이 전달돼 우리 사회의 상생과 화합의 가치를 일깨우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여정을 본격화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함께 화합의 길을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하나로 잇는 힘이라고 믿으며 이것이 바로 수륙제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종교 행위를 넘어서 우리 전통 문화의 결정체이자 호국 정신,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방 직후 김구 선생에 이어 장손자가 다시 찾아 전한 김구 선생과 윤봉길 의사의 시계가 광복 80주년 국행 수륙대제를 더욱 빛냈습니다. 서울 진관사에서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 조계사의 아미타 부처님이 새 옷을 갈아입고 장엄하고 환희로운 부처님으로 거듭났습니다. 조계사는 어제 대웅전에서 삼존불 개근불사 1차 회향 기념 아미타 부처님 전환법회를 봉의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가림막 제막을 직접 진행한 데 이어 아미타 부처님에게 광명의 빛을 불어넣는 개안광명 의식을 봉행하고 청정향수로 주의를 정화했습니다. 정안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부처님의 눈을 여는 의식, 즉 생명과 법력을 부여하는 그러한 순간을 상징합니다. 이는 불상이나 팽화가 단순한 그러한 물질적 대상에서 벗어나서 법신물의 현현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의례적 완성을 의미합니다. 조계사는 2006년 대웅전에 삼존불을 모신 지 20년째인 올해를 개근불사 원년의 해로 선포했으며 내년에는 약사열의 부처님, 후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대상으로 개근불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을 기원하는 대법회가 그제 부산 해운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부산 해운정사 금모선언이 주최한 대법회는 조계종 종정을 역임한 진제대종사를 법주로 4부대 중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근본 에이펙 개최에 무장무해해서 국태민안과 국운이 날로 팽창하여 남북 평화 통일이 성큼 다가오기를 우리 모든 국민이 일심으로 부처님 전에 기도를 올립시다. 대법회는 기도 예불을 시작으로 타종과 축사 순으로 이어졌으며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영상을 통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을 한마음으로 발언했습니다. 사찰 대부분은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된 곳인데요. 서서히 그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반려동물을 위한 템플스테이까지 마련되고 있는데요. 천년고찰 남양주 봉선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려견을 위한 선명상 축제를 열어 반려동물을 함께 수행하는 동반자로 대우했습니다. 권금주 기자입니다. 나훈아, 오늘 명상하고 고민 많이 내려놓자, 알았지? 따사로운 가을볕 아래 반려견들이 이리저리 숲길을 헤쳐갑니다. 도심 속 번잡함과 소음이 없는 자연 속을 뛰어다니기가 신난 듯합니다. 야, 큰이야, 어떻게 하면 방아차기 되겠냐? 분별심을 끌어납니다. 내딛는 걸음마다 느껴지는 감각을 온몸으로 알아차리라는 의미에서 견주와 함께하는 걷기 명상입니다. 이어진 선명상 시간, 견주 따라 사색에 잠긴 건지 졸린 건지 알 수 없지만 스르르 반려견 눈이 감깁니다. 자연의 비경을 고스란히 간직한 광릉숲에서 천연고찰 남양주 봉선사가 반려견과 함께하는 선명상 축제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2회째인 이번 축제는 생명 중심의 공존을 주제로 인간의 행복과 치유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 미물까지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오늘 하루 반려견과 반려인들께서 여러 가지
선명서, 걷기 명상을 통해서 선을 통해서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됐으면 좋겠고 좋은. 제가 퇴근해서 아치를 안고 한 5분 정도 있으면은 체온이 느껴지고 조금 더 있으면 호흡 소리도 느껴지고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이 넘은 시대, 반려동물은 이제 하나의 인격체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견주들은 불교의 자비 사상을 통해 동물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나중에 버려질까봐 불안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불안한 것 같아요. 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특히 늙거나 병든 반려동물을 버리거나 학대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동물복지 관련 강연과 부스들은 생명에 대한 책임과 연대의 소중함도 되새겼습니다. 그래서 가족으로 받아들이셨을 때에는 진짜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두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가 인기를 모으면서 사찰을 중심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는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양주 봉선사에서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서울 금천구 호합살은 지난해 9월 오래된 법당을 해체하고 그 자리에 극락전을 새롭게 짓는 공사에 들어갔는데요. 지난 토요일 그동안의 여정을 회상하는 현판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새롭게 문을 연 극락전은 현판이 한글로 제작되는 등 곳곳에 신도와 관광객들을 향한 주지 현민 스님의 땀과 애정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이연석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극락전 앞마당에 한데 모였습니다. 현판에 덮인 천이 벗겨지자 한글로 쓰인 극락전 글씨가 선보입니다. 벽 곳곳엔 아미타불경 구절도 담겼습니다. 1층엔 공양간과 종무소가, 2층에는 법당이 마련된 복층 구조도 눈에 띕니다. 전통 사찰과 다른 극락전의 구조와 디자인, 이와 함께 바깥에 새로 세워진 석조 아미타 열애불상을 눈에 담기 위해 사부대중이 발걸음을 분주하게 옮깁니다. 특히 완공 소식을 기다리던 신도들은 지난 1년여의 시간을 회양하며 만감이 교차합니다. 많이 놀랬고요. 너무 환하고 밝고 또 세련된 모습으로 또 변했더라고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 또 극락전을 보러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또 기념사진. 현민 스님은 이번 신축불사를 통해 불교의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사찰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한글 현판과 복합공간 조성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쉽게 이해하고 수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 한국 불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또 우리 사회적으로 국민들에게 불교를 인지시키는 한 방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그간의 중창불사 여정은 곧 신도들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건물이 낡고 수행 공간이 좁아 신도들의 불만이 오랜 기간 쌓여 있었던 데다 호합사 일대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신축 건물에 강제 이행금이 부과되는 등 불사 이전부터 난항이 컸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10여 년 동안 불사를 일체 못했기 때문에 신도분들이 그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정을 혼자 해야 되고 또 상의할 대상도 없고 그렇게 해서 조금 힘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스님은 모두 36차에 걸친 설계 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지자체와 꾸준한 협의 과정을 이어가는 등 발로 뛰는 노력 끝에 마침내 중창불사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 송이 연꽃은 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향기는 온 세상으로 퍼진다. 오늘의 극락전이 바로 그러한 연꽃이 되어서 세속의 번뇌 속에서도 희망과 자비의 향기를 퍼뜨리는 수행의 도량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제가 알기에 서울 시내에서 손바닥만한 집이라도 한 채 고치거나 지으려면 여러 가지 법이 많이 걸립니다. 도시공원, 산림법, 이런저런 법이 엄청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사를 했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원력이라 해야 됩니다.
제막식에 앞서 현민 스님은 사랑채 요양원 어르신과 해명복지원 아이들과 함께 숲길을 걸으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호합사는 내년부터 2차 불사를 통해 각 건물인 불교대학 자리를 정식 종교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작업을 거쳐 약사 기도 도량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극락전 낙성을 계기로 호합사가 서남권을 넘어 서울 지역을 대표하는 도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이현서입니다. 북한산 일대에서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만끽하는 걷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 삼각산 도선산은 지난 토요일 경내 청해도원부터 우이령길 고개쉼터까지 3km 구간에서 신도 약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마음걷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도선사주지 도심스님은 예부터 우이령은 수행자들이 많이 걷던 길이라며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모두의 번뇌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들숨마다 우리 보살님들의 자비가 부처님같이 되기를 기원하고 도선사 마음걷기는 202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번째를 맞았습니다. 8순, 9순을 맞은 은평구 어르신들이 지역 복지관으로부터 따뜻한 축하를 받았습니다. 은평 노인종합복지관은 24일 서울 진관동 복지관 대강당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8, 9순 어르신들 65명을 대상으로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은평 노인종합복지관의 이지은 관장은 북한산 삼천사 성운대종사 스님이 복지관 초대관장으로 역임할 때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축하 자리를 만든 것을 계승했다며 어르신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이순덕 어르신이 계시는데요. 8순에 저희가 축하를 해드렸는데 오늘 9순 축하 자리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항상 건강하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이 100세까지도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 축하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관은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 65명에게 겨울 이불과 수건, 치약 등 생필품을 각각 제공했고 거동이 불편해 참석하지 못한 어르신들에게는 일일이 가정을 방문해 전달했습니다. BBS 청주불교방송이 시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BBS가 낳은 유명 트로트 가수들이 펼치는 흥겨운 무대에 관객들의 반응은 무척 뜨거웠는데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 나눔까지 더해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형형색색 빛나는 야광봉과 응원 풍선들이 가을밤을 수놓습니다. 신나는 음악에 시민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BBS 청주불교 방송이 청주시 금천동 호미골 체육공원에서 시민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은 시민음악회는 지역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BBS 청주불교방송은 앞으로도 올곧은 자세로 언론으로서의 기본적 역할에 충실하며 특히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회적 목탁으로서 역할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함께 나누는 음악의 선율이 시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밝히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동감하는 따뜻한 인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연에는 BBS가 배출한 유명 트로트 가수 배아연, 김소유를 중심으로 인기 가수들이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가을밤을 빛낸 흥겨운 공연에 호평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시민음악회는 통합 청주시 출범 11주년을 기념하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화합하는 그런 자리를 음악회로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소통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날 BBS 청주불교 방송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성금 100만 원을 청주시에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부처님의 자비심을 전했습니다. 또 시민문화 향유기회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김성택 청주시의원과 정무신 금천동 주민자치위원장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신나는 음악 속에 따뜻한 위로와 평안을 얻으며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청주에서 BBS 뉴스 이승원입니다. 한국사회의 종교 지형을 가는
표인 만큼 더 정당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미국의 정부와 사회적 위상을 정확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매주 안 가면 난 불자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주저해서 불교가 좀 많은 분들이 좀 선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절에 가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것이 바로 불자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는 불자다라는 정체성을 가지시고 절에 가서 마음이 편하면 불자다. 갔는데 너무 좋더라. 그런 불자입니다. 이상으로 10월 27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